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해시레이트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시기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시레이트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해당 차트는 해시 리본이라는 차트입니다. 뭔가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차트이겠구나 정도만 느낌을 가지시고요. 네, 제대로 차트를 뜯어보기 전에 해시레이트, 한국말로는 해시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채굴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총 계산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쉽게 비유를 들어주는데요. 해시율은 채굴기가 작동하는 속도로서 자동차의 속도를 킬로미터 등으로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에 신규 공급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채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채굴이라는 과정 자체가 암호키를 풀어내면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암호키를 더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를 통한 계산 능력, 즉 높은 해시레이트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더 빠르게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해시레이트가 어떻게 측정되느냐 1테라 해시가 초당 1조 개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시레이트를 측정하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여드린 해시 리본 차트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아셔야 하는 개념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해시레이트가 증가 또는 감소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네, 우선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채굴을 위한 컴퓨팅 파워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겠고요. 이는 채굴자들의 참여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해시레이트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 블록 채굴 보상을 얻기 위한 경쟁이 줄어들면서 채굴자들의 참여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다시 해시리본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러 선들이 보이시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빨간 선이 바로 해시레이트의 30일 단순 이동 평균을 60일 단순 이동 평균으로 나눈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높을 경우에는 30일 이평이 60일 이평보다 높은 것이겠고요. 만약 1보다 낮다면 그 반대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파란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하얀색 점으로 표시된 여러 수직선들은 말씀드린 빨간 선이 1이라는 기준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순간에 그려지는 일종의 기준선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선 2016년 2차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 반감기의 시작일은 2016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였죠. 보시면 빨간색 선이 반감기 이후로 급격히 떨어져서 1 미만으로 파고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개념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30일 해시레이트 2평이 60일 해시레이트 2평을 데드크로스 했다라는 것이겠고요. 이 말은 단기적으로 이 해시레이트의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엔 채굴자들의 참여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채굴자들의 감소는 반감기 이후에 이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채굴자들이 항복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채굴을 했던 보상을 다시 매도하면서 현금화를 시키는 과정이죠. 자, 그 이후로 조금 지나서 다시 1 미만이었던 빨간색 선이 1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결국 이것은 항복할 채굴자들은 다 항복을 했고 비트코인 매도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남아있는 채굴자들이 다시 해시레이트를 끌어올리면서 채굴의 박차를 가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1 미만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던 시점이 7월 30일이었고요. 다시 1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이
8월 21일이었습니다. 반감기가 7월 11일에 시작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8월 21일까지 대략 40일 정도 걸렸군요. 자, 그 다음은 3차 반감기 이후 시점을 보겠습니다. 3차 반감기는 2020년 5월 9일이었어요. 네, 이때였습니다. 그때도 빨간색 선을 보시면 반감기 이후로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하면서 1 미만으로 쭉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항복이 어김없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네, 5월 23일경에 1 미만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6월 23일 부근에 다시 1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반감기가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이었고요. 그리고 1 이상으로 다시 올라온 시점이 6월 23일이니까 대략 45일 정도 걸렸군요. 자, 그럼 이제 요즘을 살펴봐야겠죠? 요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번 4차 반감기의 시작일은 4월 20일이었습니다. 네, 이때죠. 역시나 어김없이 빨간 선을 보시면 그 이후로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하면서 1 미만으로 급격히 파고들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인 6월 17일 경에 다시 1 이상으로 올라왔었는데 하지만 다시 해시레이트가 꺾여 내려오면서 현재는 1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채굴자들의 항복이 모두 끝나지는 않은 모양새로 보여지고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해시레이트가 단기적인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 나가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네,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해시레이트가 이전 저점 부근보다 위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1 이상으로 재차 올라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반감기 이후 사이클에서 1 미만으로 처음 파고들었던 날이 5월 14일이었고요. 다시 1 이상으로 처음 올라왔던 시점이 6월 17일이었으니까 대략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나올 이제 재반등은 그것보다는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이후에 다시 1 미만으로 파고들었던 날이 6월 19일이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6월 24일이니까 한 5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앞으로 6월 19일 이후 기준 한 달 이내에는 항복할 채굴자들의 항복이 모두 끝나고 다시 해시레이트율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요즘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6월 7일 날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이후로 약 17일 동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락폭은 대략 13%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10에서 20% 정도 조정은 예산일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해시레이트 관련 근거 이외에도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든지 단기 투자자의 평균 매입 단가선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중첩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구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추가 매집하실 분들은 추가 매집을 하시고요. 혹은 신규 매집을 하실 분들은 신규 매집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